네, 오라고요. 지금 제 말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고급 레스토랑의 메인 웨이터인 한 실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네, 전 그냥 손흥민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하려 했지만 웨이터는 손을 휙 들어 올리며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 메뉴 이름도 제대로 못 발음하면서 어디서 건방지게 여기 같은 품격 있는 곳에 어울리지도 않는 발음으로 주문한다니 말이죠. 식당 한가운데의 공기가 단숨에 싸늘해졌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시선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이미 주변은 조용해진 뒤였다. 마치 무대 조명처럼 모든 시선이 손흥민과 한 실장에게 집중되었다. 아니, 잠깐만요. 손흥민이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저, 그냥 메뉴 이름을 말한 건데요. 혹시 제가 잘못 읽었으면 조용히 정정해 주셔도 되잖아요. 잘못 읽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 여긴 고급 프랑스 퀴진 레스토랑입니. 제대로 된 발음도 못하면 메뉴를 주문할 자격이나 있느냐고요. 가까운 테이블에서 이런 대화를 듣던 한 여성 손님이 조용히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유명 축구 선수잖아. 근데 저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대하다니.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발음이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는 건가 봐. 그러자 다른 테이블에서도 작은 소리들이 퍼져나왔다.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레스토랑 평판은 좋은데 직원 태도가 좀 거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해. 저 사람 그래도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 혹시 웨이터가 일부러 까다롭게 구는 건가? 한 실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손님, 이 레스토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프랑스어 발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우리의 자부심이자 품격입니. 대충 말하면 요리사나 다른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모르세요? 손흥민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물론 프랑스어는 조심스럽게 발음해야겠죠. 저도 노력하고 있었습. 그런데 제가 그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니 조금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친절히 알려주시면 저도 바로 배우고 고칠게요. 아, 배우고 고칠 거면 제대로 배워서 오셔야지요. 괜히 유명인이라고 해서 어디 가든 다 통할 줄 아시는 겁니까? 한 실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유명인이라. 아니요, 저는 그냥 한 명의 손님일 뿐이고 아까 그 메뉴에 대해 됐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레스토랑 격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래요. 사람을 가르칠 시간도 없고 게다가 저희는 프랑스어 연습 학원이 아니니까요.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다른 고객들은 숨죽인 채 이 진흙탕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했다. 근처에 서 있던 서빙 스태프 한 명이 웨이터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귓속말로 만류하려 했지만 한 실장은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우리 레스토랑 기준을 지켜야 해. 대충 발음하는 걸 인정해버리면 우리 품격이 어디로 가겠어. 그러자 어딘가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계속 지켜봐요. 뭔가 일어날 것 같아. 하고 중얼거렸다.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서울 강남 한복판의 초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샹그릴라. 유리창 밖으로는 화려한 넌사인이 반짝이지만 식당 내부는 고급스러운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었다. 코너 테이블에서는 한 중년 부부가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고 창가 쪽 테이블은 데이트 중인 젊은 커플이 수줍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손흥민이 들어올 때부터 몇몇 손님들은 이미 그를 알아봤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유명인이 와도 일반 손님처럼 차분히 대하는 게 관례다. 문제는 메뉴 이름을 놓고 벌어진 이 사소한 갈등이 이렇게나 빠르게 커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쪽 구석 테이블에선 그의 경기를 항상 챙겨보는 어린 학생이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다. 학생은 눈을 반짝이며 부모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저 사람 손흥민 맞지? 나 TV에서 봤어. 쉿, 지금 뭔가 실랑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지켜보자. 괜히 끼어들었다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심상치 않았다. 한 실장은 짧게 머리를 다듬고 완벽해 보이는 검은색 제복과 와인을 능숙하게 서빙하는 모습으로 언제나 자신이 이 레스토랑의 품격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믿었다. 그는 명문 조리 학교를 나오진 않았으나 어릴 때부터 해외 경험을 통해 프랑스어 발음 등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다. 메뉴에 있는 단어
하나도 정확히 말 못하는 분이 그의 말투는 그야말로 비꼬기 일쑤였다. 여기 앉아서 비싼 요리를 즐기시겠다고요? 게다가 소빈용 블랑, 정확히는 소빈용 블랑, 소빈용 블랑 또 발음이 우습게 들리던데 제대로 말해보시죠. 손흥민은 더 이상 면박을 당하기 싫었지만 크게 다투고 싶지도 않았다. 여튼 미소를 지으며 한 실장에게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뭐라고 발음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고쳐서 말해 볼게요. 손님은 지금 손용블락이라고 발음하셨습. 정말 귀에 거슬리네요. 기본적인 프랑스어 알파벳만 알아도 그렇게 읽진 않을 텐데요. 주위에서 수근거리던 다른 손님들이 그래도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하며 웅성댔다. 앞 테이블의 중년 신사도 참지 못하고 한 실장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실장님, 아무리 발음이 틀려도 이렇게까지 손님을 무안 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실장은 노려보듯 중년 신사를 쳐다보았다. 저희 식당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손님이 오시든 동일하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규칙은 중요하죠. 그렇다고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중년 신사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레스토랑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키고 싶은 겁니. 다른 손님들께 폐가 되지 않게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또 다른 손님이 조용히 휴대전화로 뭔가를 찍고 있었다. 이거 뉴스에라도 제보하면 파문이 클 것 같은데. 하고 중얼거렸다. 주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수석 셰프가 조용히 매니저에게 다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까부터 시끄럽네요. 손님이 실수로 메뉴 발음을 좀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한 실장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원래 한 실장이 발음 문제엔 민감해요. 그 자부심이 남다른 건 알지만 이건 너무 심각하게 흘러가는데 조금 있으면 크게 문제되겠는데요. 손흥민 씨 같던데 우리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친구 한 실장과 평소에도 발음 테스트를 하듯 손님들한테 꼬투리를 잡곤 해요. 중요한 고객이라면 오히려 공손하게 굴지만 손흥민 씨라고 해서 특별 대우할 마음도 없나 봅니다. 근데 손흥민 씨도 엄연히 이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고 무엇보다 일반 손님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식당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니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도 알아요. 조용히 중재해야죠. 손흥민은 꽤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썼다. 실장님,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으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 소빈용 블랑. 이렇게 발음하라고요? 그러자 한 실장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듯 대답했다. 비슷하게 하긴 하셨네요. 그래도 프랑스인들이 들으면 우습다고 할 만한 발음이에요. 제대로 소비뇽 블랑 이렇게 천천히 말해보세. 언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손흥민은 부담스러운 시선 속에서도 차분하게 따라해 보였다. 비, 뇽, 블랑. 이렇게요? 그나마 나아요. 자, 이제 내가 이 와인과 곁들이면 좋을 전체를 추천해 드릴까요? 그 전체 이름도 읽어보시죠. 그는 메뉴판을 펼쳐서 쉬크루트, 사워크라우트라고 적힌 부분을 손으로 짚어 보였다. 자, 이건 어떻게 읽습니까? 손흥민이 주저하며 작은 목소리로 쉬, 크루트, 맞나요? 한 실장은 흥 하고 비웃으며 정확히는 독일어로 자워크라우트 같은 발음이죠. 여기는 프랑스 퀴진이지만 일종의 퓨전 요리라 도입한 거라서요. 각 문화의 요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변 손님들 중 몇 명이 불편함을 드러내며 저 정도면 의도적으로 망신 주는 것 같아 하고 중얼댔고 일부는 그래도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독일어 발음을 고집한다니 좀 이상하네 라며 어이없어 했다. 그때 식당 매니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손님 죄송합니 저희 실장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함이 크셨다면 제가 직접 메뉴를 설명해 드릴까요? 한 실장이 날카롭게 매니저를 흘겨보았다. 매니저님, 제가 맡은 테이블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매니저가 귓속말로 한 실장에게 말했지만 한 실장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 손흥민은 매니저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 저는 그저
발음이 조금 서툴렀다고 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좋은 음식을 맛보러 왔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졌네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 실장과 손흥민을 번갈아 봤다. 실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손님도 발음을 배우려고 하시잖아요. 아니 매니저님, 다른 손님들도 보고 계시는데 제대로 된 발음을 못하면 프랑스어 메뉴에 격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레스토랑의 명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옆 테이블의 중년 신사가 다시 끼어들었다. 실장님, 저도 대학 시절에 프랑스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습. 발음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몰아붙이는 태도는 더 문제가 돼요. 손님이 실수하면 부드럽게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고급 서비스 아닐까요? 한 실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급 서비스를 운운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 처음부터 제대로 발음에 신경 썼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죠. 손흥민은 어느새 얼굴이 달아오른 듯했다. 사실 전 축구 선수로 해외에 나가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긴 했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고 느낍니.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면박을 주시면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에 대해 뒤쪽 테이블의 한 여성 손님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손흥민 씨, 신경 쓰지 마세. 저희는 손흥민 씨 충분히 존중해요. 식당 와서 발음 조금 틀린 건 대수도 아니죠. 한 실장은 코웃음을 치며 존중이라.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발음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건 이 레스토랑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자 여성 손님이 살짝 발끈했다. 아니, 누가 아무렇게나 하랬습니까? 그냥 보통 손님처럼 편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몰아쓰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주방에서 요리 준비를 하고 있던 셰프들이 속삭였다. 이거 심각하네. 다들 들리는데 괜히 분위기 다 깨지겠다. 오늘 예약 손님이 많아서 단체 손님도 좀 들어올 텐데 이러다 이 레스토랑 평판 크게 나빠질지도 몰라. 그래도 한 실장, 나름 자부심 강하고 예전부터 발음 문제로 고객들한테 꼬투리 잡을 때도 있긴 했는데 오늘은 좀 과한 것 같네. 오늘이 하필 손흥민이 온 날이라 더 주목받고 있는 거겠지. 평소 다른 손님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그렇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 실장은 더 엄격한 눈빛으로 손흥민을 향해 선언했다. 이 레스토랑, 샹그릴라는 누구나 막 들어와서 고급 메뉴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 좋은 음식과 제대로 된 예의를 함께 경험해야 진정한 미식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 발음 하나부터 식사 예절 전부가 포함되어 있죠. 손흥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발음 공부를 할 의향이 충분히 있습. 해외에서 뛰면서 여러 나라 언어를 익히려 노력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시는 건 오히려 그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실장이 그 말을 듣고 씩 웃으며 그게 무슨 뜻이죠? 하고 비꼬았다. 왜냐하면 언어는 누군가를 낮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소통을 위한 매개체잖아요. 제가 언어를 조금 서투르게 썼다고 해서 또 제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건 불합리해 보입니다. 몇몇 손님들이 작게 박수를 치거나 맞아, 언어는 소통을 위한 거지.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하고 맞장구를 쳤다. 한 실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래요, 조습 소통이 목적이라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됩니. 지금 제가 부른 이 다른 메뉴들도 정확하게 발음해 보세. 부야베스는 어떻게 읽나요? 손흥민이 어색하게 부이아베세, 아니 부야베스라고 더듬자 한 실장은 곧바로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여전히 어색하네요. 이탈리아어 같기도 하고 그냥 엉터리 같기도 하고 차라리 제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 고객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무슨 경우죠? 본인이야말로 고객을 제대로 응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씨는 이미 충분히 예의를 갖추고 발음을 배우겠다고 하잖아요. 한 실장이 그 여성 고객을 향해 한숨을 쉬며 손님 혹시 프랑스어를 전공하셨나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 고급 레스토랑의 품격을 논하기는 어렵겠네요. 전공자도 아니면
제대로 된 발음을 요구하는 제 노력을 모르실 테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이 더욱 술렁이었다. 전공자 아니면 레스토랑 가면 안 되나? 저게 무슨 논리람? 지금 이 식당 대체 뭔가? 직원이 저렇게 거만하게 손님을 대하다니.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마침내 매니저가 다시 진입했다. 실장님, 이건 너무 지나치십니. 손님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매니저님, 저는 레스토랑의 자부심을 위해 이러는 겁니. 언어와 문화에 무지한 손님이 격조 높은 요리를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대하는 걸 용납할 수 없어요.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패스트푸드처럼 대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더 배우고 존중하려고 노력해 왔습. 그런데 여긴 제가 잘못 발음한 걸 이유로 이토록 공격을 받으니 당황스러울 뿐이네요. 곁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영상 SNS에 올리면 반응이 엄청날 것 같은데. 매니저는 난처함을 감추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 조용히 식사하시도록 저희가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실장은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제 말이 틀렸나요? 잘못된 발음으로 부르는 건 요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발음 공부를 해서 오셔야죠. 누가 그런 법을 정했나요? 옆 테이블에 앉았던 젊은 남성이 끼어들었다. 손님이 음식을 시키면 그걸 맛있게 제공하면 되는 게 레스토랑 아닙니까? 발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들먹이는 건 오히려 레스토랑 이미지를 깎아먹는 짓이에요. 당신은 또 누구죠? 발음이 틀려도 괜찮다. 그런 태도가 이 나라 미식 문화를 후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언어는 배우는 과정이 있고 익숙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과하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건 서비스업 정신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식당 안은 이제 완전히 소란스러운 장이 되었다. 일부 손님들은 식사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흥미롭다는 듯 지켜봤다. 누군가는 영상을 찍으며 이거 온라인에 퍼뜨리면 레스토랑 망신당하겠는데? 하고 말했다. 한 실장은 그런 말을 듣고도 개의치 않는 듯 콧노래를 부르듯이 말했다. 저희는 발음은 물론 식사 매너를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곳입니. 그게 저희 샹그릴라만의 자랑이니까요. 손님이 강제당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차라리 다른 곳을 가시는 편이 낫겠네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선택권이 있다면 저도 사실 이런 대우받으며 먹고 싶진 않지만 오늘은 예약도 했고 좋은 날이었거든요. 지인과 함께 식사 계획이었는데 미리 와서 자리를 잡은 건데 이러니 당혹스럽네요. 지인이라니 유명 인사를 더 부를 작정입니까? 더 불러보세. 그래봤자 발음이 틀리면 같은 대우를 해드릴 겁니다. 한 실장은 아예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그때 실내 문 쪽이 슬며시 열리고 스타일리시한 정장을 입은 구단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 손흥민 씨, 여기 계셨네요. 조금 늦었습. 경기 스케줄 때문에. 손흥민이 손을 들어 반갑게 인사했다. 아, 들어오셨네요. 자리에 앉으시죠. 구단 관계자는 자리에 앉아 웨이터를 찾았으나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한 실장은 구단 관계자에게도 묘하게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신규 손님이시군요. 혹시 프랑스어 발음에는 자신 있으신가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저는 보통 영어 메뉴 보고 대충 주문하곤 하는데 저희 레스토랑은 영어 대충 발음으로 때우는 곳이 아닙니. 정식 프랑스어 발음을 요구하고 있습. 메뉴는 제대로 발음할 자신이 있으시겠죠. 구단 관계자는 어이없어 웃으며 글쎄요, 저는 발음에 큰 자신은 없는데 그냥 한국식으로 읽어도 음식이 나오지 않나요? 하고 농담 삼아 말했지만 한 실장은 진지하게 눈살을 찌푸렸다. 손흥민이 구단 관계자를 말리듯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시키던 대로 주문하죠. 굳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한 실장은 혀를 차며 역시 같은 부류군요. 유명인의 무리라도
제 앞에서 함부로 발음하면 바로 지적당할 겁니. 오히려 그게 친절이에요. 구단 관계자가 잠시 당황하다가 주변 상황을 대충 파악한 뒤 작게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거의 논란이 되겠는데. 매니저는 뭐 하고 있지? 매니저가 지친 목소리로 모두에게 알렸다. 손님들 잠시 죄송하지만 저희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중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한 실장이 도리어 매니저를 향해 따지듯 말했다. 매니저님, 상황 수습이라니요? 저는 규칙을 지키고 있고 손님들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지라뇨. 손님에게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 그 말 자체가 이미 모욕적이잖아요. 매니저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그럼 뭐라 합니까? 프랑스 요리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적어도 그 메뉴 이름 정도는 바르게 발음할 수 있어야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여기가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기본 상식입니다. 한 실장의 말을 듣던 다른 스태프도 이젠 불편함을 표했다. 실장님 손님들 다 불편해 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교육 과정에서 따로 발음 레슨을 제공하든가 해야지. 대뜸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면. 그래요, 그래요. 다른 스태프도 거들었다. 우리가 메뉴 발음 교정소는 아니잖아요. 손님이 발음이 틀리면 친절하게 교정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무라는지. 한 실장은 자기가 혼자 고립되는 분위기에 더욱 불쾌함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제가 여기서 수년간 일하면서 쌓아온 품격 유지 노력이 다 허사로 보이시나 봅니? 한번 무너지면 이 레스토랑 명성도 끝장이라고요.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이제는 집단적으로 항의를 시작했다. 명성은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실장님. 손흥민 씨든 누구든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셔야죠. 직접 와서 제 발음도 테스트해 보세. 얼마나 꼬투리를 잡으시려나. 결국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자 손흥민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는 조금 삐걱거리며 뒤로 밀렸다. 모두가 그를 주시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주변 테이블 사람들에게 먼저 사과했다. 모두 죄송합니. 제 문제 때문에 식사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해져서요. 사실 저는 그냥 조용히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발음 문제로 이렇게 오래 다투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한 실장이 콧방귀를 뀌며 조용히 먹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발음을 제대로 준비하시지 그랬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딱히 제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자, 이렇게 합시다. 손흥민은 메뉴판을 천천히 들고 발음을 반복해 보았다. 소비뇽 블랑, 부야베스, 푸아그라, 라따뚜이. 오호, 그래도 꽤 흉내를 내시네요. 한 실장이 비꼬듯 칭찬 아닌 칭찬을 던졌다. 하지만 이 발음을 아무리 완벽하게 구사해도 중요한 건 존중이지 않을까요? 저는 축구 선수로서 경기장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습. 언어 발음을 교정해주고 조언해주는 일은 참 귀중해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단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습 발음을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지하다고 보는 건 과한 일반화죠. 배우는 과정이고 서로 돕는 게 어른의 태도가 아닐까요? 한 실장은 계속 아래 십수를 씹으며 무언가 할 말을 찾는 듯 했으나 이젠 주변 시선이 완전히 자신을 향해 비판적으로 쏟아지자 약간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다. 그래도 여기 레스토랑 수준이 있는데 제가 그걸 지키고 싶었다는 점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점은 이해합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마음,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그걸 이유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는 건 오히려 그 문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 말씀에 동의합니. 저희가 프랑스 퀴진을 내세우긴 하지만 여러 손님들이 와서 편히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니까요. 몇몇 손님들이 박수치며 환호했다. 맞아요. 우리가 언어 학원에 온 것도 아니고 식당에 왔는데 너무 지나치게 군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손흥민 씨 말씀처럼 배우는 과정을 존중해 줘야죠. 이게 진짜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실장은 그 소리에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작은 목소리로 뭐 저는 그냥 본의 아니게 좀 과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하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순간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 박자 멈추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 실장에게 집중되었다. 과했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옆 테이블의 중년 신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 레스토랑 명성을 운운하며 다른 손님들을 하대했던 건 분명히 잘못된 태도였으니까요. 한 실장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듯 중얼거렸다. 알겠습. 제가 감정이 좀 격해서 지나쳤습. 그렇지만 명심하세요. 여기 음식과 문화에 대한 제 애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반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그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였습. 모두가 느끼셨듯이 발음은 고치면 되는 거지만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한 실장은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마침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손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 저도 레스토랑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보니 그만 자제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한 탄성이 흘렀고 매니저는 안도하며 한 실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정하셨군요. 저희가 고객님께 사과의 의미로 오늘 식사 관련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발음 안내서를 별도로 준비하든가 좀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사양하듯 손을 흔들었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식사하고 싶었을 뿐이고 프랑스어 발음을 잘 못한 제 탓도 있죠. 앞으로는 미리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레스토랑 분위기와 수준을 존중하겠습니다. 한 실장은 조심스레 그렇다면 괜찮으시다면 제가 적절한 와인과 메뉴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 이번에는 제가 아까처럼 무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안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다. 구단 관계자도 뒤따라 앉으며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 발음이 틀리더라도 친절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박수를 치거나 이제야 제대로 된 레스토랑다운 모습이 보이네요. 좋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되는 거지. 라며 호응했다. 누구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내려놓고 이제 시끄러운 건 끝났나 봐요. 다행이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와중에 어느 테이블에선 작게 이야기가 오갔다. 이거 SNS에 올리면 폭발적 반응을 얻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장이 사과까지 했으니 굳이 더 문제 삼지 않는 게 좋으려나? 사람들이 배우는 과정을 존중해 주는 게 진정한 고급 문화라는 교훈이 있지 않아? 그건 널리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봐. 그렇긴 하네. 그래도 지금 다들 화해하는 분위기니까 저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고.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면 다시 거론하자. 한 실장은 마음을 가다듬고 테이블 위에 와인 리스트를 정중하게 놓았다. 손님, 아까 말씀하신 소비뇽 블랑도 좋지만 조금 더 가벼운 분위기에 맞춰보고 싶으시면 샤블리 샤블리는 어떠실까요? 발음은 샤블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따라했다. 샤, 블리 이렇게요? 네, 잘하셨습. 그리고 전차의 요리로는 오늘 특별히 준비된 타르타르 탈타레가 있습. 프랑스식 생고기 요리라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혹시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냥 타르타르라고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구단 관계자가 반색하며 대답했다. 오, 저희 둘 다 그런 특별 요리를 좋아합니. 타르타르 괜찮겠네요. 조습 곁들이는 소스도 다양하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실장은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했다. 손흥민은 감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 역시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주문하니 더 좋네요. 네, 그리고 메인으로는 부야베스나 스테이크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아까 부야베스 발음해 보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힘주어 말했다. 푸. 야, 베스. 한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이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럽습. 혹시 발음이 헷갈리실 땐 언제든 물어보세요. 매니저가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이래야 고급 레스토랑답죠.
손님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며 최상의 미식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한 실장은 전보다 훨씬 차분하게 와인의 향과 음식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야베스는 원래 프랑스 남부 어부들이 만든 수프에서 유래했는데요. 저희 식당 셰프가 현지에서 배워온 레시피를 조금 변형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 토마토 베이스가 강하고 해산물의 풍미를 최대한 살렸죠. 손흥민은 맛을 본 뒤 감탄했다. 우와, 정말 맛있을 발음도 제대로 배우고 또 이런 설명까지 들으니 훨씬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구단 관계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도 유럽 쪽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정성껏 해산물 스튜를 만든 곳은 드문 것 같아요. 한 실장은 조심스레 만족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 사실 저는 언어와 음식 모두 깊이 애정하다 보니 가끔은 과하게 열정을 표출하게 됩니. 아까는 정말 사과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한 실장님의 프랑스어 발음과 미식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워갑니. 앞으로 유럽에서 생활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테이블에서 듣고 있던 고객들이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정말 편안해졌네. 역시 사과와 배려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되는 거지. 고급 레스토랑다운 마무리네.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곧이어 후식으로 수플레가 나왔고 옆 테이블에서는 디저트의 풍미를 즐기며 한 실장과 손흥민의 대화를 은근히 엿들었다. 한 실장. 제가 저녁마다 프랑스 요리 서적을 읽고 발음도 스스로 학습했거든요. 교재도 따로 구해서 공부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알려드릴까요? 손흥민, 오, 그러면 좋죠. 저도 발음 문제가 아니라도 다양한 나라의 요리와 문화를 배우는데 관심이 많아요. 프랑스 축구 리그에서 뛴 적은 없지만 주변 선수들 중에 프랑스 출신이 많아서 그들과 대화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실장이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게 웃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 저도 처음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나간 게 후회스럽네요. 사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알려줬으면 이렇게나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손흥민은 수플레를 한 입 먹고 부드러운 달콤함에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게요. 저도 하나 배운 게 미리 공부를 조금 해서 발음에 관심을 두면 훨씬 맛과 분위기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다가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화기애애해지니 저도 기쁘네요. 다시 한번 저희 레스토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 그리고 손님께 불편 끼쳐드린 부분은 충분히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 이제는 오히려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식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매니저가 차분히 마무리 코멘트를 전했다.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직원 교육 방식을 좀 더 발전시키겠습. 특히 발음이나 문화에 대한 안내를 손님께 알려드리는 매뉴얼을 마련해서 지적이 아니라 친절한 교육으로 접근하려고요. 옆 테이블에서 듣고 있던 고객이 끼어들었다. 아, 그런 제도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또 다른 고객도 앞으로는 혹시 발음 틀려도 부담 없이 교정받을 수 있겠네요. 좋은 변화네요. 하고 웃었다. 한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 제 지식이 사람들을 공격하기보다 함께 발전하는 데 쓰여야겠죠.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환한 미소로 모두에게 인사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 조금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다 같이 언어에 대해,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운 여유와 배려. 앞으로 더 응원할게요. 손흥민과 구단 관계자가 계산대로 향하자 매니저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이번 식사 비용은 저희 측에서 일부 지원해드리겠습. 불편 끼친 사과의 의미로요. 원치 않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꼭 마음을 표현하고 싶네요.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거절했다. 괜찮습. 제가 낼게요. 다만 그 마음만 받겠습.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하는 레스토랑이 되기를 바라요. 구단 관계자도 거들었다. 저희 선수 역시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앞으로 또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처럼만 좋다면 말이죠.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네, 다시 찾아주시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실장도 카드 단말기 옆에 서서 난처해하듯 뒤늦게 한마디 거들었다. 정말. 오늘의 일은 제 교만함에서 비롯된 과오임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 혹시나 다음에 오신다면 제가 직접 더욱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손사래를 치며 저도 어찌 보면 손님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거나 관심을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저도 미리 학습하고 오겠습니다. 스태프들이 일제히 안녕히 가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 하고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식당 밖에서 몇몇 기자들이 우연히 지나치다 그를 발견하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손흥민 씨, 여기서 식사 중이셨나요? 어떤 행사인가요? 손흥민은 난감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그냥 지인과 함께 식사했을 뿐입니. 별일 없었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다. 기자들이 더욱 파고들려 하자 구단 관계자가 재빨리 막았다. 오늘은 사적인 일정입니 별다른 코멘트는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손흥민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몇몇 손님도 그를 배웅하듯 창문 밖을 내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젯밤 레스토랑에서의 소동 영상 중 일부가 올라왔다. 실제로 한 실장이 손흥민에게 발음을 지적하며 무례하게 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모습도 잡혀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저건 너무 심했다, 발음 틀렸다고 저렇게까지 면박을 줘. 근데 마지막에 서로 이해하고 화해한 것 같네. 역시 손흥민 매너 대박. 저 레스토랑 원래 고집이 강한가 보네. 그래도 반성하고 개선한다니 다행이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다른 식당들도 배우면 좋을 듯. 레스토랑 매니저는 한 실장과 아침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매니저. 보셨죠? 영상이 벌써 퍼지고 있습. 다행히 뒷부분은 화해하는 장면도 있어서 댓글이 그나마 양분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빨리 마련해야겠죠. 한 실장. 네, 저도 반성합니. 오늘부터 직원들끼리 발음 교육과 손님 응대 방식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보려고요. 매니저, 조습. 그리고 손흥민 씨가 어젯밤에 남긴 이야기가 크게 와 닿더군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라는 말. 우리도 그걸 잊지 않아야 할 거예요. 며칠 뒤 레스토랑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올렸다. 샹그릴라에서는 고객님들의 편안한 식사 경험을 위해 각종 메뉴의 정식 발음 표기와 함께 친절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께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며 혹시 발음이 서투르시더라도 언제나 존중과 배려로 응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안내문 하단에는 작게 손흥민님께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함니 본 사건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고 정진하는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좋은 변화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네. 그래도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게 참 보기 좋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손흥민은 해외 리그 일정을 준비하며 출국 직전 인터뷰를 했다. 기자가 물었다. 얼마 전 레스토랑에서 겪으신 일, 온라인에서 화제였습. 공식 입장이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 별일 아니었어요.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결국 서로 존중해주면서 잘 해결되었습. 저는 그저 언어와 문화가 정말 중요한 만큼 배우는 과정에서 좀 더 따뜻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 그게 다예요. 이어진 질문. 혹시 그 레스토랑 측에서 별도로 연락이 왔나요? 네, 사과와 함께 앞으로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을 감사히 받았습. 그리고 사실 그 일로 인해 오히려 메뉴 발음을 공부할 계기가 되었으니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전했다.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면 너무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 그리고 레스토랑, 가게, 어디든 서비스업 종사자분들도 언어를 무기 삼기보다 가르쳐주고 함께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윈윈이니까요.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레스토랑 내부에서는 한 실장이 여전히 근무 중이지만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는 후문이 들렸다. 어느 날 프랑스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메뉴를 선택하는데 애를 먹자 한 실장이 직접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발음을 알려주고 요리를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직원이 속삭였다. 옛날 한 실장이라면 또 도를 넘었을 텐데 정말 달라졌네. 역시 그때의 사건이 큰 변화의 계기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변화가 우리 레스토랑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 한 실장은 예전처럼 뾰족한 말투 대신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로 관광객에게 설명했다. 이 요리는 뿌아송 포아종이라는 생선 요리인데요. 발음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관광객은 미소 지으며 고맙습 한국에 와서 프랑스 요리를 먹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발음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하고 즐겁게 대답했다. 이후로도 여러 손님들이 레스토랑을 방문했지만 더는 극단적인 언어 비난이나 무례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스태프들은 메뉴에 얽힌 이야기나 현지 발음과 재밌는 어원을 소개하며 손님들이 편안하면서도 깊이 있는 미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 다시 모습을 나타낸 손흥민. 그는 이번엔 이탈리아 출신 동료 선수를 동반하고 있었다. 동료는 능숙한 이탈리아어로 정말 멋진 곳이네. 근데 여긴 프랑스 레스토랑이라고 했지? 하고 물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하지만 이제 발음이 조금 틀려도 괜찮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 거니까. 그날은 한 실장이 직접 응대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이 와서 메뉴 발음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부오나세라 부오나세라 라며 이탈리아어 인사도 건네고 본주르 봉주르 같은 프랑스식 인사도 건네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식사를 마친 뒤 동료 선수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한국에도 정말 수준 높은 레스토랑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기는 분위기가 특히 좋네. 직원들이 한껏 언어와 요리를 가깝게 느끼게 해주네. 손흥민은 흐뭇하게 웃으며 응, 나도 이곳에서 진짜 존중이 뭔지 다시금 깨달았어. 처음엔 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더라고. 두 사람은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떠났다. 나오면서 손흥민이 문 앞에 있는 안내판을 힐끗 보았다. 샹그릴라, 함께 배우고 즐기는 미식 문화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되어 있었다. 그는 문구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지다. 시간이 지나 여러 매체에서 손흥민과 레스토랑 샹그릴라의 일화를 소개했다. 어떤 인터뷰에서는 한 실장이 직접 등장하여 예전 영상을 언급하며 제 과오였습하지만 지금은 더 나은 응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 전체가 그 점을 공유하고 있습 손님들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게 해드리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동시에 그들의 학습 과정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손흥민 역시 해외 일정 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어는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 물론 정확한 발음을 위해 노력하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그 전제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걸 모두가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전했다. 이후 여러 외신 기사들도 한국 고급 레스토랑 발음 논란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루며 손흥민의 성숙한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어떤 기사에서는 유명인의 지위보다 사람 사이의 존중이 우선임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발음이나 문화 차이는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그 핵심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라는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샹그릴라는 오히려 이 에피소드로 인해 더 친절하고 열린 레스토랑이라는 평가를 얻어 손님들이 더욱 몰리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주말 저녁, 테이블 하나를 놓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 중에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예전에는 저런 상황에서 손님이 화를 크게 냈을 텐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침착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스토랑도 변하고 손님들도 마음 편히 즐길 수 있게 됐잖아.
우리도 뭔가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비난하기보다 함께 배워나가는 쪽으로 가야겠네. 그 누구도 대놓고 발음을 지적당해 상처받거나 차별받는 일 없이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고 함께 행복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이제는 샹그릴라의 일상 풍경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한 기자가 손흥민에게 청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축구를 하면서 늘 느끼지만 팀이든 사회든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 언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틀려도 괜찮아요. 배우고 교정받고 서로 미소 지으면서 재시도하면 됩니. 누가 완벽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나란히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지켜보던 한 실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맞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존중이 먼저고 노력과 성장이 그 뒤를 따르는 거겠죠. 혹시 여러분도 해외 요리나 외국어 발음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손흥민과 샹그릴라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 때로는 실수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실수를 계기로 더 깊은 이해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내일 또 다른 멋진 에피소드가 펼쳐질지도 모르니 함께 지켜봐 주세요.